타다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부터 인원 준비되시면 시작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타다 허용해야 한다 찬성 측 임론을 맡은 이강 32기 조대한입니다. 택시는 대중교통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던 시절 인간에게 유익한 운송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수단의 다각화로 인해 택시는 대중들에게 외면받게 되었고 과거의 유익한 가치는 점차 상실되었습니다. 결국 택시의 대중교통 소송 분담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2016년에는 2.9%에 불과한 사양 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택시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 찬성 측은 타다가 택시 산업의 발전을 위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저희는 두 가지의 논거를 들어 타다 영업해야 한다에 찬성합니다. 첫째로 기존의 택시 산업의 문제 해결 및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서울특별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택시업계 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60세를 넘겼습니다. 한편 60에서 64세 기사의 심야 시간 운행률은 37%로 60세 미만 기사의 심야 운행률 6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택시업계의 특성상 소비자는 심야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반해 타다는 드라이버의 86%가 30에서 50세 미만인 젊은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심야 시간대에 운행 서비스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교통민원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택시 업계가 민원 신고에 차지하는 비율은 70%에 달하며 지난 10년간 매년 약 2만 건 이상의 승차 거부 및 불친절과 같은 민원 신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타다는 기존의 택시 서비스에 비해 향상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효용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타다를 통해 기존 택시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습니다. 2018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양 산업인 택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 또는 직접 고용의 창출보다는 노동자의 재교육을 통해 고급 기술 정책을 펼치는 것이 경쟁력 강화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기존의 유가 보조금 및 고용 장려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산업 전반의 시스템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2019년 우리나라 정부는 타다와 같은 신사업 플랫폼 사업자의 수익 일부를 택시 업계를 위한 지원 사업에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제로 호주에서는 승차 공유 서비스 이용을 할 때 1달러의 사용금을 걷어 상생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택시 업계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타다를 통해 택시 업계는 지원 사업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자유 경쟁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찬성 측은 기존 택시 산업의 문제점 해결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타다 영업해야 한다에 찬성합니다. 이상 저희 찬성 측 인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대 측 인원 준비되시면 시작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타다 영업 허용해야 한다 반대측 인론을 맡은 임소영입니다. 저희의 논거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법은 운수사업과 대여사업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둘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이며 그 중에서도 택시 영업은 면허제로 운영되어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택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또한 이 틀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새롭게 개정된 여객법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여객 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입니다. 이는 현재 영업 중인 마카롱 택시와 같이 택시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여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가맹 사업, 카카오티 택시처럼 중개 앱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중개하는 플랫폼 중개 사업, 플랫폼 기업이 차량을 확보하여 직접 운송 사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 운송 사업으로 나뉩니다. 타다가 바로 이 플랫폼 운송 사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타다는 택시 면허 총량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하며 기여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타다의 기존 영업 방식으로서의 운행을 반대합니다. 첫째, 타다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편법적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여 차량에 대해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예외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에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타다를 이용해 보셨나요? 타다를 이용해 보셨다면 그것이 관광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그저 택시처럼 사용하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후자에 속할 것입니다. 즉
즉 타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운수사업과 대여사업의 경계를 흐리며 영업을 해왔던 것입니다. 개정된 여객법은 타다의 논란을 잠재우고 택시와 같은 운영을 하던 타다를 택시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당연한 처사입니다. 둘째, 타다는 택시기사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우리나라의 택시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지자체에 따라 2부제, 3부제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교통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금의 택시 숫자보다 많게는 2분의 1까지 감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개인 택시 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면허의 신규 발급이 불가능해지면서 1억 원 안팎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며 서울시 법인 택시 기사들의 월 평균 수입은 세전 217만 원으로 노동시간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타다가 기존의 영업 방식으로 영업하게 된다면 택시기사의 노동 환경은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자칭 공유경제를 지향한다는 타다. 공유경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적 가치 창출입니다. 하지만 타다는 공유경제도 아닐 뿐더러 사회적 가치 창출과는 거리가 멉니다. 혁신은 사회적 편익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타다는 그 어느 누구의 편익에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타다의 영업 중지되어야 합니다. 네, 자유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문은 반대측부터 시작합니다. 준비되시면 시작해주세요. 네, 찬성 측 입론 잘 들었습니다. 입론에서 저희가 한 가지 의문점이 든 바가 있었는데요. 앞서서 호주의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서 호주의 플랫폼 업체가 기여금을 냈고 그것으로 호주의 당국이 택시를 돕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었는데 이것은 현재 개정안에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즉 우리나라 정부는 이런 플랫폼 업체들이 기여금을 내면 이 돈을 가지고 택시의 면허를 사서 지금 과잉 공급인 택시의 정체를 해소하겠다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즉 실질적으로 플랫폼 업체는 할부로 면허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향은 오히려 저희 측의 주장이고 찬성 측의 주장은 뭔 것이 아닌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반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타다를 영업 허용이다 생각하고 타다는 실질적으로 택시 면허가 필요 없는 지금 현재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금을 받아서 할 것은 택시 면허증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택시 기사들의 처우 개선이 그들이 재교육을 통해서 더욱더 나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 펀드를 제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에 대해 사실상 조삼모사가 아닌가 하는 것이 지금 택시 기사의 어떤 생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교육을 통해서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하지만 타다의 운영은 택시 기사의 행정권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택시 면허제와 택시 총량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택시 면허의 발급을 통제하고 기존 기사의 면허를 사야만 택시 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택시 시장은 굉장히 과잉 공급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타다는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택시와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택시가 면허에 필요 없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택시 면허 같은 경우에는 약 7천만 원에서 지방은 1억 원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고가의 라이센스입니다. 이러한 라이센스를 타다가 면허 없이 무력화한다는 것은 즉 택시 기사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가치가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는 일입니다. 실제로 뉴욕시의 경우를 보면 뉴욕시는 현재 택시 기사들의 비판감을 위해서 5,800억 원의 구제금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버, 리프트 등 승차 공유 서비스의 확장으로 수입이 30% 이상 줄어들었으며 택시 면허를 산 운전사들은 거품 붕괴로 가격이 1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하여 빚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찬성 측에서는 택시기사들의 생존력을 제고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면허권의 가격 방어나 아니면 수익성에 대해서 어떻게 제고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부탁드립니다. 네, 생존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의 사태를 두고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정반대인 게 정말 재밌습니다. 저희는 타다 서비스를 해야만 택시 산업의 생존권을 살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은 먼저 반대 측의 논거는 크게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타다는 편법이었다. 두 번째는 택시 산업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논파하면은 오늘의 토론은 저희가 이긴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논거에 따라 순서대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편법이라 하셨는데요.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2020년도 2월 19일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 18부 박상구 부장검사는 타다 서비스에 대해 합법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편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저희가 편법이라고 한 이유는 실제 법의 설계가 법의 목적이 적합하지 않게 구멍이 있는 상태에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타다가 이러한 다각지대 파고 들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어떠한 사각지대를 파고 두셨다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입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원래 우리나라는 이런 면허를 통해서만 택시 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택시 산업이 일종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시민들은 택시의 이런 가격이나 아니면 배기량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해서 국가가 규제를 하고 그 대신에 일종의 지원을 해주는 반공공재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택시의 요금 등을 규제를 해서 시민들에게 더 큰 이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택시 요금은 선진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17년도 기준으로 보면 서울 택시비는 LA의 5분의 1, 도쿄의 4분의 1 이러한 수준이고 이런 조사를 한 사이트의 통계에 의하면 약 80여 개의 조사 대상 중에서 60위에 해당했습니다. 거의 이 정도면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나라 시민들은 이러한 면허제를 바탕으로 더 낮은 요금이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면허제를 무력화할 때는 사실상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찬성 측에서는 이에 대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택시 산업 생존권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고요. 제가 여쭤봤던 내용은 왜 타다 서비스가 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었다고 해석을 하셨는지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법리학적으로 볼 때 법률에서 예외 조항을 사용할 수 있을 때에는 법의 근간 목표를 해치지 않고 예외 조항이 한정된 성격을 가질 때에는 예외 조항을 사용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부장판사도 이것이 합법이라고 말씀을 했었죠.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의 목적에 따르면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며 공공복리 증진 기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인데 제가 생각할 때 타다 서비스를 통해서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기여했고 종합의 공공복리를 증진하였다.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명확한 한정이 있습니다. 11에서 12인승 승합차 렌터카의 경우로 예외 조항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예외 조항을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 왜 법의 사각지대라고 판명을 내리신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하고요. 타다가 합법이었다가 불법이 된 과정에 대해서 청중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어서 제가 배경 설명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 10월 24일 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일명 타다 금지법을 발의합니다. 타다 금지법을 발의했는데 발의 전날 10월 23일 날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타다 아웃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개인 택시 운송 사업 조합의 분들이 나오셔서 시위를 하셨죠. 그 연사대에 이 박홍근 의원께서 앞에 친히 나셔서 우리 택시인들의 발전을 저해하는 타다 금지법은 제가 빠르게 통과시키겠다,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을 하였습니다. 왜 이런 발언을 하였느냐 찾아보았더니 이분의 지역구인 중랑구에서는 택시 회사가 20개.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네, 우선 왜 편법이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지난 2014년 입법 예고문에 명시된 개정 이유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11인승에서 15인승 승합차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 취지는 중소규모 단체 관광을 위한 이용자의 편익 증진 및 관광 산업 등 활성화를 위함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인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타다를 관광 목적으로 활용하고 계시지 않으시죠? 그러므로 분명하게 편법이고 사각지대를 활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타다가 굉장히 택시에 도움이 되는 산업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타다와 택시 산업은 일단 출발선부터가 다릅니다. 말씀드렸듯이 택시는 면허제와 총량제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다는 편법적인 루트를 사용해서 면허제와 총량제의 규제를 피하고 편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게 저희의 주장입니다. 네, 첨언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타다의 영업이 과거에 합법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합법이 맞습니다. 하지만 법의 개정권은 또한 합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쟁은 겉에 법의 법률적 표면적인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따져야 할 것은 타다의 허용이 사회 전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가 아닌가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타다의 대체제들은 여객 자동차법의 개정 이후로 활발하게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서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개편안이 카카오 모빌리티에 카카오 택시를 비롯한 많은 벤처기업의 플랫폼 택시를 제도권으로 인정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카롱 택시는 연말까지 2만여 대, 카카오 모빌리티도 카카오티 블루를 1만여 대로 확대할 예정인데요. 찬성 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다와 같은 혁신 산업이 이번 법 개정으로 막혔다면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앞에 나온 내용들 요약해 보자면은 먼저 형법이 아니라 합법이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합법이었던 법이 불법으로 변경된 과정에서는 택시 회사와 택시 표심을 얻기 위한 지역구 의원들의 적극적인 개진이 있었는데 이 개진 과정에서 과연 타다 이해관계자들의 말을 제대로 들었는가, 그리고 국민의 편익은 고려를 했는가,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발달 방향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려를 하였는가, 전 그것이 의문이고요. 계속해서 택시 산업의 생존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의 사례를 드셨죠. 근데 카카오 모빌리티는 현재 이 택시 근간을 한 수수료 제도가 가능합니다. 왜냐? 대기업이기 때문에 대당 6천만 원에서 1억을 호가하는 택시 면허를 사들여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타트업이 이런 금액들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나라 경제는 앞으로 대기업만 이렇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여기에 묻고 싶습니다. 네,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개인 택시 면허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의 개정안을 보면 개인 택시 면허는 가격 기준을 낮추어 택시 면허의 진입 장벽을 낮추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결국적으로 궁극적으로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택시의 면허도 제거해서 좀 더 많은 사업체가 자율 경쟁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궁극적인 입장이며, 그리고 지금 현재 택시 감찰을 통해 택시 면허가 반납됐을 때는 정부에서 충분한 보조금을 통해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택시 산업에는 아직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택시에서 자정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민원 신고 비율은 대중교통 수단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고령화의 문제로 인해 한국도로교통공사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5년 지난 10년 동안 택시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비율이 3.2%에서 18.4%로 약 6배가 증가했습니다.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택시 업계의 자정적인 노력은 한계가 부딪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면허 기준을 낮추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본질을 호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면허 기준 낮췄다는 게 면허를 추가로 발급했다는 게 아니라 단지 어떤 나이 기준이나 아니면 안전 기준 같은 것을 낮췄기 때문에 진입 장벽을 낮춘 것이지 어떤 면허의 총량에 있어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한 이런 불편 건수, 교통사고 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이 일단 타다의 근거가 또 되고 있고요. 그런데 서울 지역 교통 불편 신고 통계를 살펴보면 서비스 문제로 인한 신고 건수가 2010년에 약 4만여 건에서 2018년에는 약 2만여 건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찬성 측에서는 이러한 사실은 무시하신 채 항상 매년 2만 건 이상이었다라는 팩트만 보셨는데 저희는 이것이 다른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반문을 드리자면 4만 건에서 2만 건으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택시의 민원 건수가 줄어든 만큼 다른 대중교통 수단들의 민원 건수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퍼센테이지 안에서는 매년 70%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택시업계의 자정적인 노력은 한계를 부딪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 진입이 어려운 택시업계에서 어떻게 그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높은 수준의 교통사고 비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고령화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찬성 측에서 이미 답변을 해주셨다시피 이미 나이 기준이 낮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것은 1, 3년차 젊은 택시기사들이 고된 노동 환경을 버티지 못하고 이 산업에서 이탈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현재 카카오티 블루나 아니면 마카롱 택시 등은 산업재가 아니라 월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재는 일종의 성과급제인데요.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매일 출근해서 책상에 앉았는데 매일 20만 원어치 빚을 갚아야 하고 그 이상 벌면은 나의 이득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택시 기사들은 이러한 고된 노동 환경과 거친 운전 이런 것에 자동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이렇게 월급제를 시행을 하게 되면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신규 기사 유입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오히려 모빌리티 업체들이 합법적인 선 내에서 택시와 협력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타다는 이러한 협력이 전혀 없이
택시 면허 체계를 무시하고 진입을 해서 이런 근간을 흔들고 있는데 찬성 측에서는 이러한 택시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택시를 보호하지 않고 타다를 그대로 진입시킨다면은 이러한 플랫폼 업체들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업체들이 택시와 협력해서 내놓은 서비스들을 모두 매몰 비용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형평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교육 처벌하겠습니다. 이제 스타트업에게 택시의 그 많은 돈을 택시의 면허를 구입하면 무슨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모빌리티 사업의 특성상 이것이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모빌리티의 사업은 규모의 경제가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으로 대기업이 유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불리하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형평성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타다 측이 택시 산업에 있어서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는다는 듯이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여제를 통해서 대당 월 40만 원의 기여를 하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제안한 바가 있고요. 앞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타다 없이 그런 택시 산업 스스로가 생존력을 가질 수 있어야만 반대측의 주장이 옳습니다. 그런데 현재 택시 산업의 자생력 어떻게 갖추실지 저는 아직도 대답을 못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두 번째, 택시 연령층에 대한 대답을 저는 다시 한번 듣고 싶고요. 세 번째, 결국 이 모든 문제점들은 택시 기사의 소득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택시 기사들의 노동 시간 대비 버는 돈이 너무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퀄리티 또한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네, 그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월급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법인 택시의 경우 산업금의 지금 기존의 임금 구조를 월급제로 바꿔서 택시 기사의 처우를 개선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 개인 택시들은 어떻습니까? 개인 택시들을 자기 개인 영업자로 혼자 벌고 혼자 버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정부가 지금 개인 택시 산업자들한테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금 개인 택시 업체들은 지금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택시 기존의 사업이 사양 산업이기 때문에 좀 더 자율 경쟁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 타다와 같은 플랫폼 기업에게 수익의 일부를 얻은 그 수익금 자체를 개인 택시 업계들한테도 충분히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굉장히 모순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게 타다의 존재 자체가 면허 없이 택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타다의 운영 자체가 택시 면허를 폭락시키고 수익을 떨어뜨리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저희가 반대를 한 것인데 찬성 측에서 오히려 이런 개인 택시를 걱정하시는 것은 굉장히 미시적인 부분에 집착해서 거시적인 부분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서비스 개선과 연령층 개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저희는 그 부분이 이번 법 개정으로 합법적으로 택시와 협력해서 가능하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카오티 블루 같은 경우에는 택시 회사를 인수해서 이들 일종의 프랜차이즈화를 했습니다. 어떤 부가 서비스를 더 제공함으로써 더 요금을 받고 이것을 택시 기사들과 월급제로 나누는 것을 통해서 소비자의 불만을 개선하고 택시기사의 처우를 개선했고요. 반면에 찬성 측에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면허의 폭락과 수익성 저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해결책을 말씀을 해주시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카카오티 얘기를 계속 해주시는데 카카오티의 경우 무료 호출의 경우에는 목적지가 표기되기 때문에 합법적인 승차 거부가 가능합니다. 이게 어떻게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카카오티 블루 같은 경우 3,000원의 호출료를 받고 있죠. 이 호출료 누가 가져가는지 아십니까? 카카오 모빌리티가 그리고 웨고 솔루션에서 다 가져갑니다. 결국 기사들에게 돌아가는 호출료가 아닙니다. 이것이 어떻게 택시 기사들의 생계를 더욱 돕고자 하는 서비스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거기서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궁극적으로 택시 면허를 아예 폐지시켜서 자율 경쟁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것이 택시 산업이 사양 산업화 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최선의 노력이라 생각하며 면허의 가격이 하락하는 건 사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택시가 과잉 공급되기 때문에 사실상 택시 면허가 정부로 다시 기속돼야 되고 그럴 경우 정부가 충분한 보상을 통해 택시 기사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은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택시 산업은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서비스 측면에서 많이 외면받고 있는데요. 기에 비해 타다는 출시 1년 만에 차량은 300대에서 1,400대로 이용자는 7만 명에서
125만 명으로 늘었고 또한 재이용하는 비율은 90%에 육박했습니다. 또한 국회 경제재정연구 포럼에서 실시한 타다 활성화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가 타다 활성화에 찬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타다를 찬성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타다가 허용되는 것이 자신의 효용을 높일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찬성하는 건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타다를 영업을 허용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소비자의 편익 얘기하셨습니다.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서 이제 타다가 허용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서 다른 새로운 제도를 법 안으로 끌어들여서 양지화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즉 카카오 택시 그리고 마카롱 택시 등 많은 것들이 새로운 산업들이 생겨서 소비자의 편익을 증가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택시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다는 택시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즉 저희는 타다가 마치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반대측 발언 시간 더 사용하시겠습니까? 네,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찬성 측께서 결국에는 면허제를 무력화하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해결 방안, 어떤 택시기사들 삶의 질의 하락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지 못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 해결 부탁드립니다. 네, 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타다의 경우 월 40만 원씩 한 대당 기여를 하겠다고 국토교통부와 이미 의논을 나눈 바가 있고요. 그 금액을 통해서 택시 기사들에게 재교육을 함으로써 택시 기사들의 연령층도 변화시키고 택시 기사들의 소득도 증가시키겠다. 그러므로 인해서 같이 자유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계속된 주장이었고요. 제가 첨언해서 말하자면 타다는 법의 테두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네트워크 사업법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타다 또한 택시라는 그런 운송 산업의 법안의 테두리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제가 가장 계속 편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절세가 편법은 아닙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타다도 법의 허점을 노린 것이 아니라 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반대측 남은 시간 사용하시겠습니까? 넘기겠습니다. 네, 그럼 마무리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반대측부터 시작합니다. 네, 우선 찬성 측의 마지막 발언에 대해서 두 가지 간단하게 반박을 하자면, 월 40만 원 기여하겠다는 타다의 주장이 어떤 협의 중이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타다 베이직은 서비스를 종료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협의가 진행 중인지는 의문이고요. 또한 계류 중인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는 통과되는 법보다 계류돼 있다가 국회 종료와 함께 사라진 법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따라서 계류 중이라고 해서 통과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찬성 측께서는 사실상 면허를 무력화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도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제대로 제시를 하지 못하셨습니다. 타다는 유일무이한 서비스가 아니라 카카오티 블루, 카카오 멘티, 마카롱 택시 등 대체제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왜 우리가 그러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들을 보호해야 되는지는 의문이고요. 특히 택시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 계층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법인 택시기사의 3분의 1이 사회적 네트워크가 단절된 채로 살고 있는데요. 이는 즉 아파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3분의 1은 아예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 어떤 생계를 무력화할 때는 좀 더 어떤 꼼꼼한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이러한 타다가 대체제가 있으면서도 어떤 택시기사의 면허를 무력화하는 방안이 혁신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혁신은 궁극적으로 사회의 모든 사람의 질을 높여줘야 합니다. 미국의 자동차와 헨리 포드는 대량 생산으로 제품 가격을 낮춰 시장을 확대하면서도 직원들에게는 임금을 높여주는 전략을 사용해서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하루 60달러 수준의 임금을 240달러로 올렸는데요. 포드가 임금을 올린 이유는 근로자가 곧 자동차의 고객이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혁신의 결과는 사회 구성 모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이상으로 마무리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찬성 측 마무리 발언 준비되시면 시작해주세요. 네, 계속해서 대체제로 카카오 모빌리티와 마카롱 택시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께서 규모의 경제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좋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모빌리티 5천억 투자 받았습니다. 5천억 투자 받은 돈으로 7천억의 택시 면허를 구입함으로써 현재 서비스가 가능한 겁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습니다. 모든 비즈니스에서 대기업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한다면 대체 카카오가 아닌 스타트업은 설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한 방향은 대기업이 성장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까?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택시의 모든 지표가 현재 하락세입니다. 매출도 하락하고 있고요. 이용 건수도 매년 하락하고 있고요. 매년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택시 산업은 이미 하락세로 들어섰습니다. 이 하락세로 들어선 산업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저는 결국 경쟁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커피를 예로 들겠습니다. 커피 같은 경우도 프랜차이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수많은 브랜드들이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유경쟁을 펼칩니다. 그리고 현재 커피 시장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커피 마시는 거 하나의 문화가 되었죠. 저는 앞으로 이 운송 산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도입이 되면서 이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소비자들의 편익에 맞춰, 니즈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야만 하나의 문화가 자리 잡음으로 인해서 택시 산업도 다시금 살아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택시 업계는 현재 공룡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공룡이 되어버렸을까요? 경쟁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택시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동기부여가 아예 없었습니다. 하지만 택시 산업 이제 경쟁자 가져야 됩니다. 이탈리아의 정치사상가 안토니오 그라시가 말하기를 위기란 것은 낡은 것은 죽어가는데 새로운 것이 나타나지 않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타다 영어권 허용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